12척에다가 수리를 마친 13척을 가지고 이제 명란 해전에 이순신 장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300여 척의 왜군의 이제 배들이 와 있었고 130여 척이 울돌목으로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정오가 넘어가게 되면서 역류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고 왜군의 이제 배들은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화포로서 왜군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고 오후 이제 저녁 정도가 5시에서 7시 정도가 됐었을 때 일본군이 퇴각하게 되고 이 130여 척의 배 중에 30여 척을 이제 격침을 시키게 되는 이제 정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량대첩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며 임진왜란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임진왜란에서 필사직생, 필생직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12척의 배뿐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의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도 어겨가면서 해전을 끝까지 진행한 이순신 장군, 즉 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일본의 병력과 물자를 막지 않는 한은 육지에서 아무리 많은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와 같이 바닷길을 막아서고 여기서 이제 승패를 겨루게 됨으로써 승리를 하게 되면 임진왜란 자체가 이제 종결되는 이 문제의 원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선에 유입되는 이 과정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지혜를 발휘하시게 됩니다. 임진왜란은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종결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남쪽에서 들어오는 이 일본의 병력과 물자를 막아서게 되고 이들을 이제 퇴폐시키면 승전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019년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를 둘러보게 되면 2019년 7월 1일 다시 왜군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잡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2019년 8월에는 8월 15일 전후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2025년으로 다가오는 자동차가 알아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배터리 또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기계 장비 등을 만드는 이 활동을 연구개발 활동에 제재를 가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이가 임진왜란 발생 10년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듯이 2030년 인공지능의 시대, 현재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그 시대,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경험해보지 못한 2030년으로 다가오고는 인공지능의 시대, 길거리에 나가면 더 이상 택시를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은 계시지가 않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게 되고 또한 물류를 배송을 하거나 마트에 가더라도 아무도 없고 그냥 컴퓨터가 자동화로 알아서 움직이게 되고 트럭으로 배송을 하게 되더라도 운전사가 없는 자동화된 트럭이 짧으면 3cm, 길면 10cm 정도의 앞뒤 간격을 두고 여러 대가 맞물려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운행을 하게 되고 음식을 배달을 시키더라도 사람이 배달하는 것이 아닌 로봇이 배달을 하거나 드론이 배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시대, 공장에 가더라도 수많은 공장에 계신 근로자들이 거의 다 안 계시고 컴퓨터 스스로 생산을 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2030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의 이제 미래 반도체예요.
이 미래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만들고자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연구개발하는 소재를 지금 일본이 한국에 주지 않겠다고 규제를 하고 있고 2025년도서부터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소재를 안 주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남쪽에서 임진왜란과 같은 경제 전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은 희한한 해이기도 합니다. 7월 1일서부터 이와 같은 일본의 규제가 진행이 됐고 대한민국 북쪽과 이 서쪽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에 비행기를 보냅니다. 한류 열풍에 관광객을 태운 민간 여객기를 보내야지 되는데 이들은 희한하게 군용 폭격기를 보내서 독도 영토 영공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자 재미난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공군이 출격을 하여 400여 발의 이제 방어 차원에서 공포 사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러시아 군용기가 사라지게 됐는데 일본이 뜬금없이 우리 영토 독도의 왜 영공에서 대한민국의 군용기가 왜 위협 사격을 하느냐라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되면 개연성이 없다고도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 7월 1일서부터 이제 반도체 소재 규제,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됐고, 8월 달에는 이제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부분을 넘어 대부분의 이제 소재를 또 규제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하필이면 독도 영공을 이제 침범을 하고 때 맞춰서 일본이 대한민국의 위협 사격을 왜 자기네들의 영토인 독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군용기가 위협 사격을 하느냐, 영토 침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임진왜란은 저 남쪽에 있는 왜고에 또아리 틀고서는 야욕의 혀를 낼름거리는 이 주둥이만 막아서게 되면 끝이 났지만 현재는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에 위협 사격을 하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또 한바탕 이벤트를 만들었고 현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이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함으로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부문 전반에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를 규제를 진행하겠다는 일본의 이와 같은 이제 소재 부문 무역 마찰을 중재해달라고 미국의 트럼프에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일본과의 소재 수출 규제를 중재해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하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미 2018년 3월 26일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철강 수출 쿼터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대한민국에서 만든 철강을 미국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기네 무역 확장법,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 확장법에 위배가 된다.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이제 통보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서희의 담판을 이제 거론을 하며 담당 공무원이 이제 미국에 가서 서희와 같은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와서 이제 우리가 관세를 받는 거 대신에 관세를 받지 않는 걸로 이제 하고 대신에 수출하는 물량을 알아서 조절을 하겠다는 철강 수출 쿼터제를 체결을 했다. 이것이 이제 서희의 업적과 견줄만 하다라고 이제 담당 공무원이 와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미국이 이와 같은 무역 확장법으로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 쿼터제를 받아들인 제일 먼저 자발적으로 쿼터제를 받아들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다른 나라는 WTO에 미국을 제소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WTO에 제소한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세를 통해서 물건 판매 가격은 높아졌지만 미국의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관세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판매량이 미국으로의 철강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미국에게 쿼터제를 제한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WTO의 제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2018년 대비 2019년 1월에서 3월 대한민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24%가 급감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대한민국은 이 철강 수출 쿼터제를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제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희의 담판을 운운했던 공무원은 그대로 대한민국에 앉아 있고 민간 기업 사절단이 미국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 곳, 경제인 회의가 열리는 곳에 민간 사절단이 가서 이 철강 수출 쿼터제를 좀 적용 시일을 미루거나 좀 규제 규모를 쿼터 규모를 좀 늘리는 그러한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도 아직 보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스스로 철강 수출 쿼터제로서 대한민국 수출 쿼터 제한을 하고 있는 미국이에요. 여기에다가 일본과의 이제 소재 수출 마찰로 대한민국이 중재를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뜬금없이 일본과의 소재 수출 규제 마찰을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2019년 7월 26일 날 대한민국을 WTO 개발도상국과 특별대우에서 대한민국을 빼버리겠다고 중국과 함께 빼버리겠다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행히도 이제 농산물 부분에 한해서만 이 특혜를 받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농산물 부문만 이제 농업보조금이 감축이 되고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임진왜란은 남쪽에서 또아리를 들고 한반도를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과의 왜구와의 1대1 싸움이었다면 현재 대한민국은 2019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왜구와의 싸움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불을 만드는 미국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 서해와 북쪽에 있는 러시아는 한류 열풍으로 민간 여객기를 보내야 될 판에 군용 폭격기를 보내게 됩니다. 군용 폭격기를 보낸 날 대한민국의 공군이 위협 사격을 하게 되자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왜 우리 땅에서 니네가 경고 사격을 하고 난리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19년은 임진왜란보다 더 격한 남쪽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존폐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